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은 1848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1859년에 출간되었으니 공산당 선언이 종의 기원보다 11년 먼저 출간됐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가설은 마르크스에게 공산주의가 과학처럼 보이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진화론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많고 인간을 바퀴벌레와 똑같은 가치로 놓는 매우 불쾌한 가설이지만 앙령은 이 허술한 이론을 사용해 공산주의의 과학적 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만약 다윈의 가설처럼 모든 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고 자연 선택, 적자 생존의 결과라고 한다면 신의 자리는 자연히 배제되는 것이니까요. 종의 기원이 출간된 1년 후인 1860년 12월, 마르크스는 그의 동료 엥겔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이 책은 영어로 엉성하게 썼지만 우리의 관점에 자연사의 기초를 제공했네. 이 책은 계급투쟁의 자연과학적 근거로 쓸 수 있네. 앙령의 대변자 마르크스에게 이 얼마나 반가운 이론이었을까요? 결국 이 진화론이 철학으로 변모하여 유물론을 낳았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부터 신도 생명도 없이 오직 물질만이 있었다. 그 물질이 우연을 거듭하여 세상이 되었고 인간이 되었다. 이 논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에 완벽히 대항하는 공산주의 1장 1절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문화와 도덕을 담당하는 철학에서는 유물론, 신념의 근거를 담당하는 과학 분야에서는 진화론, 이 두 이념이 사람을 현혹하는 두 마리의 말이 되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끄는 쌍두마차가 된 것이죠. 또 앙령은 당시에 조성된 사회 현상을 이용해 사악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1769년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함으로써 유럽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됐고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 전기, 내연기관, 화학 등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전신과 전화가 발명돼 통신을 더욱 편리하게도 만들었죠.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동은 당연히 부작용을 초래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빈부격차와 경제 위기 등입니다. 이때 앙령은 마르크스의 목소리를 빌려 사회 형태가 죄악으로 가득 찼다고 비난하며 반드시 철저히 부셔버려야 한다고 선전했죠. 이런 사회적 변동이 마르크스를 불러낸 것이 결코 아님을 견지해야 합니다. 바로 앙령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스며들 만한 적절한 사회 분위기, 급진적 혁명을 정당화시킬 만한 과학적 근거인 진화론, 마르크스를 통해 지옥의 경전을 쓴 앙령은 이제 날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가스들과 알 수 없는 흙들이 둥둥 떠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했다고 합니다. 그때 떠돌던 우주의 원자들이 복잡한 분자를 만들었다고 추정하죠. 이때 초기 태양과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단세포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 단세포가 오랜 세월에 거쳐 우연히 물고기가 됐답니다. 물고기가 우연히 양서류가 되고 우연히 양서류가 포유류가 되고 우연히 포유류가 유인원을 거쳐 우연히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고 주장하죠. 이 거듭되는 우연 앞에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창조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진화론만 과학으로 우뚝 서서 사람들의 관념 속에 진리로 자리 잡힐 수만 있다면 자연스럽게 창조주께서는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질 텐데. 진화론의 시작은 물질입니다. 처음에 생명이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물질로부터 파생된 셈입니다. 오직 물질만이 존재했다. 오직 유, 만물 물자를 쓰는 유물사상, 유물론. 이 이념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오면 생명은 그저 물질이 됩니다. 물질이 우연하게 바퀴벌레가 되었고 물질이 우연하게 사람이 되었으니 바퀴벌레와 사람의 어머니는 똑같은 흙 따위일 뿐 사람과 바퀴벌레의 목숨값을 다르다고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게 됩니다. 유물론이란 이념은 공산주의의 문화의 근간을 이룹니다. 창조신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유신론과 이 유물론은 정확히 반대의 이념이면서 이 둘 사이에 중간 이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석하다와 결석하다, 남자와 여자처럼 유신론과 유물론 사이에 중간 이념은 없는 것이죠. 어째서 공산주의의 근간으로 유물론을 세웠을까요? 공산주의는 혁명적 이념입니다. 기존의 전통과 질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살인도 정당화돼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명분이 전통과 질서를 단숨에 파괴하고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 그에 입각한 유물론이 딱입니다.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의 논리를 펼치는 진화론에 입각하여 볼 때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통과 질서는 결국 우연히 진화된 결과이다. 절대 질서나 절대 선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모두 우연히 발생한 모습들인 거다. 우리는 현 시점의 적자로서 이 사회의 전통을 퇴화시키고 더 나은 사회로의 진화를 위해 혁명할 때에 와 있다. 우리는 유지돼 오던 질서를 뒤집어 엎을 적자다. 필요 없는 것은 퇴화되고 가한 것만이 살아남아 진화하듯 우리의 혁명은 진화인 것이다. 우연히 발생한 이 모든 것들의 진리란 없기에. 진화론을 근거로 하여 공산주의 혁명은 그 어떠한 방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권모술수, 하나님 나라의 전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산주의화를 위해 폭력과 살인까지도 허용되는 논리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자연이든 동물이든 심지어 인간이든지 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시작, 곧 본질은 물질이다. 곧 나무도 흙이요, 벌레도 흙이요, 인간도 흙인 것이다. 정신, 영혼, 그렇게 고귀하다고 떠벌리던 것은 애초에 없다. 당신이 모기를 때려잡고 바퀴벌레를 박멸하는 것과 당신이 사람을 때려잡고 사람을 박멸하는 것은 같은 개념인 것이다. 그러니 더 나은 세상으로의 진화를 위해 적자가 서자를 죽이는 것은 자연 선택이다. 자연 선택. 인간이 10명이 죽던 1억 명이 죽던 이것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자연 선택인 것이다. 어차피 흙이 우연하게도 사람이란 이름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뭐 그리 애석한 일이고 혐오스러운 일이란 말인가. 물질을 죽이는 일에 죄책감이란 없다. 내 방의 벌레를 죽이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유물론적 철학은 공산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살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숙청입니다. 파리에 코민 정부가 세워졌을 때도, 소련이 세워졌을 때도, 중국과 북한이 공산주의로 세워졌을 때도 가장 먼저 이들이 한 일은 성직자, 부자, 장애인 등을 사륙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장애인까지 포함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진화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이들은 도태되어야, 즉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니까요. 이것이 곧 자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생 시몽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국가의 노동자 한 명이 줄어들면 빈곤해지고 놀고 먹는 사람 한 명이 없어지면 부유해진다. 그러므로 부자가 죽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게 생 시몽의 사상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대학살의 명분입니다. 진화론과 유물론에서 생명의 존귀함은 없습니다. 이 이념을 학교에서 공부하고 부모로부터 보고 배우는 오늘날, 이 이념 위에 태어나 도대체 무슨 놈의 꿈을 키우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며 사랑과 우정과 평화와 예절과 절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연히 발생한 것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우연히 태어난 나인데 자살하지 말아야 할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히 맺은 부모 자식 간에 보살핌과 효도는 또 어디에 근거를 둔단 말입니까? 높아지는 자살률, 태중의 생명을 살해하는 낙태, 진리보다는 시류를 기준으로 삼는 법률들, 책임은 지지 않고 쾌락만을 쫓는 삶, 대다수가 앓고 있는 우울증, 이 모든 반성경적 현상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미 현대는 유물론과 진화론이라는 쌍두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할 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 악령은 성실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의 창조, 하나님을 향한 기도, 진리를 향한 갈망, 이미 현대인들에게 정신 건강의 수단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현대인들은 죽으면 무로 돌아가 소멸한다는 궤변을 받아들였습니다. 허무와 상실감만 존재하는 이들의 영혼, 공산주의, 그리고 그 초급 단계인 사회주의, 진화론과 유물론이란 옥토 위에 뿌리 내렸습니다. 악령은 이미 당신에게도 자연스럽게 뿌리 내렸습니다.